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중국 공산당의 상징이자 성지화된 중국 대장정의 정착지인 섬서성의 연안을 찾아 중국 현대사를 엿보려 합니다. 이곳은 중국 공산당 모태동 군대가 장개석 국민당군에게 쫓기기 시작한 중국 동남부의 강서성에서 무려 12,500km나 크게 내륙을 우회하며 마지막으로 정착하여 후위를 도모한 곳으로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주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함께 둘러보실까요? 국민당 군에게 쫓기며 포위를 뚫은 중국 공산당의 25,000리에 이르는 대장정 지도를 보다가 보다도 알고자 춘천 시립도서관을 찾아 이에 관한 책을 빌립니다. 다수의 국내외 책들 가운데 대장정 전 코스를 답사한 윤태옥과 손호철 작가, 그리고 저널리스트 솔즈베리와 대장정 전후의 글을 쓴 필스버리 등 이제 대장정의 끝인 연안으로 가면서 중국의 천년고도 서안의 진시황 병영을 둘러보고 황토고원의 토굴가옥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중국의 어머니 강이라 부르는 황하 속의 세계 최대의 황색 폭포도 구경합니다. 드디어 모태동이 이끈 홍군이 25,000리의 대장정을 끝내고 1935년부터 48년까지 중국 공산당의 근거지로 혁명의 성지라고 하는 인구 약 220만 명의 연안시로 들어섰습니다. 이곳에 많은 역사적 유적지 가운데 모태동 등 공산당 지도자들이 지냈던 땅굴 가옥 등을 중심으로 찾아보려 합니다. 우선 시내에서 약 8km 정도 떨어진 중국 공산당 연안 혁명 유적지로 갑니다. 마을 한가운데로 흐르는 물길이 보이는 산 기슭에 대장정의 지도자 모태동, 주울레, 주독, 유속이 등이 살았던 토굴 등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이들의 집들은 연립식 주택처럼 길게 이어져 서로의 사정을 공유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각 지도자들의 내부 구조는 비슷합니다만 특히 모태동 주석의 옛 집은 토굴 속에 거실과 사무실, 침실, 그리고 경호원실 등 5칸으로 각 방은 이어져 있습니다. 입구는 둥근 아치형의 벽돌로 마무리되어 안정적인 분위기에 운치마저 엿보이며 입구 위의 지붕은 흙과 풀로 덮여져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사회경제적 사정으로 검소할 수밖에 없었던 내부 구조를 잘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이 동굴 속에 담겨진 권력은 보이지 않을 뿐 대륙을 점차 광풍의 혁명으로 몰아갑니다. 여하튼 그간 살면서 본 주거 형태는 땅에 붙여 지은 집과 땅이나 물 위에 띄어 지은 집 등이었지만 땅을 파고 들어간 집은 익숙치 않은 구조입니다. 그러나 한반도 면적의 2배의 해발 약 1,500m 내외의 고원에다가 미세한 황토층의 득계는 평균 50 내지 100m나 되는 황토 고원에서는 대략 1억 명 이상이나 사는 보편적인 주거 양식이지요. 사실 이 지역에 두껍게 쌓인 황토층에 굴을 파기도 쉬웠거니와 건축자재인 나무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후와 지형적인 풍토의 특성을 잘 이용한 주거 형태인 요동은 원시적인 느낌이 들 수는 있으나 실용적이고 과학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이것을 둘러보며 북한 정치사에 등장했던 연안파를 기억합니다. 이들은 이것을 들락거리며 쌓은 인맥과 이념을 바탕으로 북한 초기 정권 수립 과정에서 소련파, 국내파 등과 함께 연합전선을 폈으나 한국전쟁 패전 등의 이유로 완전히 축출되어 사라집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토굴 가옥 사이를 둘러보는 동안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음을 보고 이념의 홍보를 넘어 주입하는 듯한 느낌도 전해집니다. 이렇게 대장정 지도자들의 토굴 가옥을 살펴보고 바로 이웃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토굴 가옥을 찾아 인사를 나눕니다. 정리되지 않은 마당과 허름한 입구와는 달리 구라는 밝은 모습이었지만
상품 광고지 등으로 도배한 모습과 취사형 부뚜막 등은 생활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어 대장정 지도자들이 연안에 머문 동안 활동했던 다양한 시설 등도 찾아봅니다. 중국 공산당 군대 정치 교육을 담당했던 서안 정치학원 실천 교학기지, 1945년 천여 명이 모여 50일간에 걸쳐 열띤 전국 대표자 대회가 열린 중앙대예당, 통일전선 공작부 예터, 그리고 중공 사무처 격인 판공청 등의 사진을 보는 순간 당시 쉬지 않고 움직이는 이들의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이곳에서 정풍운동이라고 불리는 사상통제운동을 실시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웠던 장소는 1946년 8월 미국의 여기자 안나 루이스 스트롱이 이곳을 방문하여 모태똥과 국내 정치 문제 등에 관하여 인터뷰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이 인터뷰인지 관련 기사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녀는 서방 세계에 대한 중국 공산당을 위한 비공식 대변인이라 불릴 정도로 활동하다가 결국 중국에서 사망합니다만 중국은 그녀를 중국인의 친구라며 비석을 세워줍니다. 이렇게 연안에서의 생활을 마친 모택동 주석은 1949년 10월 1일 사회주의 체제의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신국가 수립 선포에 이르기까지의 중국 대장정에 얽힌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지도에서처럼 19세기 초중반 중국 대륙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은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1910년 일제강점, 1911년 신해혁명으로 청나라 멸망과 중화민국 성립, 1929년 세계공황 발생, 1931년 일본에 의한 만주사변으로 만주국 성립, 1937년 중일전쟁 발발 등 혼돈과 전쟁 등은 끝을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21년 상해에서 창당된 중국 공산당은 약 70만 명의 장개석 국민당군에게 포위되면서 그들의 근거지 강서성에서 탈출하기 시작하면서 370일간의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국민당군의 포위와 축격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 깊숙한 내륙으로 탈출해가며 기만 전술과 기동성 때로는 국민당군의 분열을 꾀하는 동시에 이를 이용하여 공격도 합니다. 그리고 산악지대 소수민족과의 타협으로 도움을 받아가며 서서히 국민당군의 축격을 멀리합니다. 사실 홍군은 12,000km 이상을 도보로 행군하면서 굶주리고 추위에 떨면서도 집요하게 축격하는 국민당군을 따돌립니다. 그 사이 홍군은 11개성을 종횡단하면서 24개의 강과 1000개 이상의 산을 넘으면서 처음 출발할 당시 주력부대 8만 6천여 명의 남녀 병사는 1년간의 대장정 뒤에 연안에 도착한 것은 불과 6천여 명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장정이 성공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전투로는 루딩게와 라스코우 협곡 싸움에서 승리한 일입니다. 그리고 국민당군과의 전투보다도 험준한 산악과 설산, 그리고 끝이 안 보일 정도의 대초원 습지 등을 지나며 엄청난 인적 손실을 입었음에도 이를 극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겪은 그를 igno라면 극한 한계에 도전하는 인간의 처절한 모습에 숙연함이 절로 생깁니다. 그럼에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이 통과한 내륙 깊숙한 명승지의 풍경과 중국의 국주로 유명한 마오타이 마을을 지나면서 마신 술 등은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지 않았을까 합니다. 한편 이들 홍군이 통과한 지역은 현재 중국인들이 찾는 홍색 관광 벨트 명소가 되어 지역 주민의 소득원이 되고 있음도 봅니다. 일찍이 대장정 전 코스를 답사하고 대장정이란 책을 펴낸 소울즈베리는 도로나 산길을 찝차와 미니버스, 군용차 등으로 2달 반 걸려 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대장정을 유태인의 출애굽기 엑스도스 내용과 어느 정도 비슷하며 한니발의
알프스 산맥 횡단, 나폴레옹의 모스크바 진격과도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서부의 험산과 얼어붙은 초원을 횡단해간 개척 미국인들의 거대한 마차 행렬과도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면서도 단지 유사할 뿐 비교에 적합하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대장정은 역사 이래 유례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거대한 인구를 가진 국가가 어디로 갈지 누구도 예언할 수 없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또한 여기에서의 관심은 장개석 국민당군이 압도적인 우세 속에서 홍군에게 패하여 왜 대만으로 쫓겨났어야 하는 의문입니다. 이는 많은 사가들은 홍군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일본과도 전쟁을 병행해야 했던 일인데 서안에서 동북 군벌 장항영에게 붙잡혀 대일본 홍군을 추격하는 것을 뒤로 미루고 국공합작을 하면서 홍군에게 시간을 벌어주었다는 지적 등도 있지요. 그러나 국민당의 부정과 부패는 물론 국민당군의 행패에 가까운 행태를 더 크게 지적하고 있음도 봅니다. 그러나 홍군은 도망하면서도 통가지역 주민의 환심을 사는 군기 확립과 인간적인 대우가 크게 작용했음도 알 수 있습니다. 급하게 대만으로 패퇴하는 국민당군을 보면서 베트남 패망 시 조국을 탈출하려는 베트남인들과 다르지 않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관심이 가는 것은 대장정의 생존자나 후계자들이 최고의 지위에 오른 일입니다. 주울레와 개혁개방으로 오늘의 중국을 만든 등소평에 이어 연임된 국가주석 스끈평은 대장정의 실권자로 섬서성 주석이었던 습중훈과 대를 이은 부자관계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는 대장정의 연장선상에서 1대1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도 주시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대장정으로 승기를 잡은 모태똥이 만년에 본 섬뜩한 문화대혁명과 기근 발생으로 수천만 명이 희생되거나 굶어 죽은 일은 실로 비극적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싱가포르와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대장정이 주는 효과를 잘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즉 이들 나라의 지도자인 이강여 수상, 패퇴한 원인을 파악한 장개석 총통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등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대장정의 홍군 이상으로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정책이야말로 사회주의를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실행으로 옮겨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자, 영상 제작을 위해 도서관에서 빌린 책도 돌려주고 이제 시간을 다소 들여 만든 이번에 영상 제작을 위한 대장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특히 대장정 전 코스를 답사하며 책을 펴내어 부분적으로밖에 가보지 못한 저를 포함한 애청자에게 간접 여행을 통해 중국 대장정 전체를 가본 것처럼 이야기해 주신 작가님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표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날 중국 대륙의 주인공이 된 중국 공산당의 상징이자 성지화가 된 연안을 둘러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곳 연안에서 재기의 틀을 마련하여 초강대국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힘을 키운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